오늘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라운드테이블 개회식 사회를 맡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인성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기간을 맞이하여 오늘은 그동안의 지방자치 30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동안 공과를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마련된 라운드테이블 세션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KTV 방송을 통하여 제주도 전 지역에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하였고 오늘 행사가 방송으로 도민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스크를 벗어서 진행한다는 점 사전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재우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과 제주 발전을 위한 제언을 간략히 듣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순에 따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션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신 송재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용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순천대학교 정순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수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인재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신 전남대 오재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오재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신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대표이사 이삼걸입니다.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아주대 김은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지방자치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를 대표해서 제특별자치도 제도추진단 고종석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송재호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자연스럽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포함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이렇게 벗었는데 과감하게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 부응하고 또 이것을 함께 알리면서 벗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일상 회복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일상 회복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영업, 중소기업, 농어촌 또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좀 밖에 나가서 뛰놀고 젊은이들도 좀 자기들의 활력을 이렇게 좀 되찾고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 이 TV를 시청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저희들 토론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추계 국제학술대회로 한국의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 그런 토론회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1991년에 기초 지방의회의 선거부터 보통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어느덧 30년이 됐네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제주도가 특별자치의 이름으로 15년이 지금 돼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또 한국의 분권 모델을 대표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해서 제주의 특별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8분의 이 자치분권 또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우리 제주도로서는 소중한 소위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한층 더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토론은 3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특별자치의 전체적인 공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앉아 계신 4분이 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밖에서 좀 객관적으로 제주자치를 봤더니, 제주특별자치를 봤더니 이게 좀 부족한 건 이런 거고 대체적으로 이런 건 좀 잘 간 것 같다,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총평을 좀 짤막하게 듣고, 두 번째는 이 특별자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엔진이 여러 가지 우리 제주도에서나 밖에서 볼 때 수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치경찰의 문제도 그렇고요. 정부 부처가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통 특별행정기관이라고 이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예를 들면 국토부의 제주사무소, 해수부의 제주사무소 업무, 이런 것들이 제주도로 이관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렵화음의 문제, 균형발전, 제주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주개정이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또 미흡한 문제, 기대만큼 안 된 문제, 그런 이 엔진이 제대로의 기능을 좀 발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떻게 수선해야 될지를 또 여기 계신 분들께 고견을 좀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엔진을 장착한 우리 제주호가 한국의 소위 지역개발의 발전 모델로서, 또 한국 자치의 또 완성도 높은 모델로서 어떻게 가면 좋은지, 그런 방향성의 문제, 지금까지는 제주도의 많은 여론들은 국제자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표출이 되어 왔지만 좀 모호하다, 어딜 뭐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열리고 있는 이 학술 대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꽤 진척이 돼 있긴 합니다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 토론자분들이 그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는 문제, 이렇게 3가의 그 맥락에 대해서 대략 한 2분 정도씩 참석하신 패널 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1시간 정도로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냥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 김인성 의원님 보낸 사진 띄울 수 있습니까? 네, 좀 띄워주시면. 제주도는 1990, 특별법에 의해서 늘 이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개발해 왔습니다. 92년 제주개발특별법이 처음이고요. 또 외부자본 유치에 의한 관광단지 지구 개발을 특색으로 하는데, 그 관광단지 지구 개발이 예를 들어서 성산 우리가 해양단지 이러면 지금 아예 없고요. 표선민속단지 이러면 그것도 없습니다. 중문단지는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오라관광지구는 관광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지구는 그 인허가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지구 개발은 우리 스스로 그거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입증한 셈이 됐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 특별법은 주로 제주도에 어떤 특례를 준 건데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실 때는 제주공항의 면세점 같은 겁니다. 제주도만 좀 이런 특례를 줘보면 뭔가 좀 제주도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 건데, 그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면세점도 여러 가지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제주도민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뭐 있어, 우리를 위해서 써주는 게 뭐 있지, 이런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영리병원 같은 특례는 아예 안 하겠다 그래서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자 유치에서 들어온 그 버자야 그룹은
법원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판정이 돼서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특례 조항들이 좀 우리로서 볼 때, 제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수선할 게 많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지금 띄어올린 그림은 화면을 좀 비춰주시 보시면 이거는 어느 초등학생이 그려놓은 건데요. 우리 지방자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반도를 우리 초등학생들은 북한하고 서울하고 시골하고 이렇게 있다. 저기 제주도는 귤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의 국가의 발전이라는 게 여러분 지방의 발전의 합이고, 그 지방의 발전의 합을 이끌려면 228개 시군구가 발전한 양의 총합이 국가 발전의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 228개 시군은 특히 시골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좀 제주로부터 메꿔보자는 이런 취지의 토론이다 하는 말로 제가 모두 이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에 대한 총평을 우리 오재일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남대 교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5년 됐는데 노무현 정권 때 제주도 2계층을 한 개 계층으로 만들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죠. 그때 제가 분권 관련 업무를 좀 담당해 가지고 실무 책임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참여정부에서 구상했던 그런 정신이 정말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우선 오늘 키포인트가 지방자치 30주년과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학자로서 저는 지방자치 30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특히 행안부도 후원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 관련인데 우리가 30년밖에 안 돼 있습니까? 1950년에 52년에 그때 당시는 시읍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도였고 도시사 특별시장 말고 도의회도 있었고 시읍면장이 의회도 있었고 선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학문적으로 안 맞다. 최소한도 지방자치 부활 30년이든 복원 30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주도가 15년 됐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가 왜 제주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냐.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초등학교 어학연수에서 미국이나 영어권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의료 때문에 고급 의료를 위해서 많이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이 수조 원입니다. 왜 그 해외에 가는 영어 교육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또 좋은 의료를. 근데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높고 의료수준이 높습니다. 제주도로 그걸 모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래서 관광보다도 그때 포인트는 정책 구상은 제주도에 정말로 교육도시, 그 다음에 의료, 양질 의료 서비스 이런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됐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밖에 쓴 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학 이야기만 나오지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배경해서 중등 교육과 대학까지 가야 하는데 그 15년 됐지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제가 별로 느끼들 못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그건 결국은 제주도민에 있는 문제고,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권을 승계한 다음 벌써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뭘 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에 있으면 자 자치경찰 하나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주도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약 130명의 자치경찰 지사한테 채용권을 줬습니다. 전직 포함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을 광역자치 한다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이 맞습니까? 여기 뭐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자치경찰 하면서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예? 채용권 하나는 없습니다. 광역자치로 하면서. 제가 아는 실무자는 내년 예산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나 부산, 강주부, 뭐 제주를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산 아닙니다. 의회 동안 2억부터 19억 사이예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거 뭐 자치경찰입니까? 그 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단지를 만드는 건 뭐겠습니까? 그거를 확산해서 전국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그 뒤로 넘긴 사례가 있는가? 이게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다 합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당시 당사 우리 송 의원님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했고 정승환 교수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명박 박근혜 때 자치분권 관련 위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두 민주당 추천입니다. 정말로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뜻은 좋았지만은 정말로 뭐 일부 영향도 있어요. 관광경찰이라는 이런 거 만나서 좋은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은 2000년 당시 참여정부가 구상했던 그런 정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권이 틀리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정권을 계승한다는 이 정부에서는 참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그 성과를 외부인 시각에서 한번 이렇게 총평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 때 출범을 해서 이제 14,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외형적으로는 양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권한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의사결정을 하던 주요한 국가 사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이후에는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에서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으로 이제 국가 사무가 이제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하는데요. 약 4,600여 건의 국가 업무들이 제주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양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의 행정 참여도 또 늘어났고 인구수도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2006년에는 약 56만에서 2020년에는 69만, 재정 자립도도 29.9%였는데 2021년에는 32.6%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이후 여러 가지 발전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또 대외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이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우여곡절을 끝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많은 긍정적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다른 한 측면을 보겠습니다. 과연 특별자치도 신설 이후에 제주 가장 중요한 어떤 제도든지 중심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은 결국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 행복 증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질이 얼마나 또 나아졌는가. 최근에 그와 관련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 지역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기여했다는 응답은 50.7%인데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결과는 46.4%,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제도든지 그 목적과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 법을 만들든지 제도를 만들든지 결국 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제 일부 좋아진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민들의 뜻이 굉장히 앞으로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된 이후에 더 좋아졌는가, 우리 국민들 일부는 또 좋아졌다고 많이 봅니다. 그러나 피부로 국민들의 삶이 또 더 좋아졌는가, 제주도민을 넘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특별자치도 설립 이후에 국가의 경쟁력이 나아졌는가, 과연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직속 전 자치분권위원장님이시죠. 정순관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원으로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도 좀 관심 있게 봐왔고, 제주도를 좀 발전시키는 제도적인 제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도 고민해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제주도를 이렇게 보면요, 초창기에 그 개발 중심의 제주 특별자치도의 인상이 굉장히 깊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품격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로 변환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목소리들이 있고, 또 제주도에서 제시하는 각종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참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느꼈습니다. 각 정부마다 강약은 있지만 그래도 국가 발전의 전략적 지역으로서의 제주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노력해 온 그런 결과들이 제주도에서 나온 또는 다른 학자들이 총량적인 어떤 지표들에서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발 중심의 특별자치도가 아닌 품격 있는 특별자치도로의 변환점에서 역시 제주도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도민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위원장을 할 때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제주도 발전 계획을 하는데, 이게 개발 중심이 아닌 환경 중심의 아이디어를 맨 앞에 이렇게 비전으로 제시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룸을 주면 충분히 도민들이 품격 있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그때 보아서 몇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새로운 환경, 평화와 인권의 자리매김도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또 스스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환경의 문제를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그런 의식과 환경 조건에 걸맞는 권한을 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시 도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또 제주도는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전략적 요충지로서 인식을 해도 될 만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아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인재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사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그 지방자치를 강조하게 된 이번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시도했을 때 저희들이 이론을 어떻게 정립을 했었냐면, 그동안 우리가 압축 성장기 때 제1도약을 이뤘다면 3만 불대에 오랜 기간 머물러서 제2의 도약의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자치의 그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역동성이라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이션와이드하게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라는 도가 지역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독특한 지역인데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실상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총리실에서 애매하게 좀 제도적으로 이걸 허용을 할 것인가 불허할 것인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가지고 총리실에서 그걸 제주도에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다시피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89개 정도의 국가 소멸 지역에 우려가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까 그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 저는 특히 인구가 50만에서 지금 69만으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제주도는 그 소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공은 아니겠지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예컨대 자치경찰제가 지금 그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완전한 시범이 모델 케이스가 되지는 않았다 손 치더라도 자치경찰제를 우리는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제주도에서 한번 그 이 50만, 60만 되는 규모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그 제주도 시민들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테스트베드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뭐라고 할까요? 참 보석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저는 주로 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제주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복지가 증진된다고 막바로 아마 이래 보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자치 측면에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얘기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하고 흡족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공직 평생을 참 지방행정, 지방자치를 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법을 만들고 제도가 도입될 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 분권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과를 얘기한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어떤 취지로 만들고 어떤 바람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부분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회식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의 결단과 본인의 고뇌가 이렇게 녹아났던 법입니다. 그 당시에 지방행정 우리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분권 노무현 정부에 내세웠던 지방분권이 큰 화두였고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특별행정기관 있는 것을 가능하면 줄이고 지방을 넘기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양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일선 기관으로서 역할과 자치단체로서 역할, 그리고 국가 위임 사무는 따지고 보면은 일선 기관으로 하는데 특별행정기관에서는 직접 다 수행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줄이보자 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하고 있는 중에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분과를 만들어가 추진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못 거둔 이유가 뭐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오래된 그 중앙 집권의 역사성,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파생된 문화, 그리고 하면 이미 모든 법이 중앙 집권 위주로 만들어진 법 체계 하에서 별도로 분권을 크게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능한 부분은 했지만은 그것도 미흡하니까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조직권, 우리 재정의 일부 권한, 재정권, 그 다음에 권한 위임되는 것, 다른 도에서 갖지 못하는 권한을 일부 줘가지고 출범했는데, 실제로 그때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육지의 어떤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 해보고 좋으면은 그래 한다. 아까 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자체 내에서는 시범지구란 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 어떤 그것을 시범지구라는 뜻보다는 여기서 했는 모델을 가지고 확장시키려고 그래 했다. 사실 그런 그 의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제주도가 그래 될 때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반대하는 부분은 이런 게 많이 내려가면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다. 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민 의식이라든가 뭐 이게 안 됐다고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하나 해봤다. 아까 2계층에서 1계층 하는 것도 2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1계층을 해보자는 얘기도 많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뭐 물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남대로 만들었고 그 이후로 세종시를 만들 때도 1계층으로 1계층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같이 가진 게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범위 내에서는 어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리고 그 경찰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크게 만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경찰자치가 이번에 또 전국적으로 경제적 확산이 됐고 어쨌든 간에 광역 지방 그 경찰자치로 했지만 이루어졌고 교육자치가 따로 교육위원회에 간접적으로 뽑아가지고 의회를 만들다가 우리 교육자치를 하면서 의회로 들어왔고 그런 절차를 만드는데 많은 공이 있었지 않았느냐 뭐 그래 봅니다. 과외에 대해서 부분은 그 당시에 할 때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나타났다. 제일 큰 게 갖고 있는 게 조직권난입니다. 조직권난, 제주도의 조직권난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직급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고 많이 됐는데 그 제주도가 거기에 뒷받침되는 재정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정력은 일정 부분은 같지만은 자주 재원이 그렇게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도가 개발하고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량 재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거나 제주 느낄 때 한계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재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주도가 자치도 되기 전에는 각 특별법을 가지고 특별법이라는 기존 법 체계를 가만히 두고 제주도는 특별하기 위해서 특별법 또는 특례 조항을 둬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큰 그릇 제주 특별자치도를 담아서 그래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됐느냐 권한이 이전에 안 되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특별법을 가지고 하든지 특례 조항을 가지고 권한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헌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걸려 있지만은 그 공예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 전체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것은 저는 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우리 자주 재원이 부족하고 또 너무 작은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힘이라든가 또 이것을 추진하는 자체적인 어떤 힘이 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금방
소결 성과를 못 거뒀다 이런 부분이 조금 과로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용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균형의 기획단장 이용재입니다. 저는 선배님들께서 앞에 역사나 저 공과대에서 많이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과연 오늘날 그 균형 발전이나 분권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 그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 측면에서 선도적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균형 발전이 분권 혁신 포용입니다. 그 분권 중에 가장 큰 것이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 주도의 그 균형 발전입니다. 좀 이미 15년 전에 이 모델을 시행한 데가 저는 이제 제주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무엇보다도 자치도라는 걸 사실상 그 당시에 낯선, 저도 그 당시 다른 이 업무나 공무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낯선 제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 끝에 15년 동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어떻게 이뤘고 왔는지를 좀 제주도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성과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7개 특별행정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도가 그동안 끌어온 덕분에 오늘날 다시 자치경찰제가 좀 더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혁신적인 제도들도 몸소 앞서서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우리 영어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학생들이 해외 갈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제도에서 과감하게 이걸 시행해서 물론 좀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혁신적인 제도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이런 것이 또 한국에서 나름 정착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그 자치분권에서 가장 크게 많이 얘기되는 것이 재정분권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균특에서 제주 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고급세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분권 1, 2단계 이런 것들도 제주도에서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과들이 점차 확산되고 과시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제주도는 오늘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의 앞장선 선도 모델이라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흥규 아주대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외교 안보 분야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는 그 시대적 어떤 소명과 사명을 지금 이어받아야 될 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는 냉전의 그 와중에서 사실은 그 4.3 사태라는 대단히 불행한 그 참화를 입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그 대단히 분쟁과 갈등,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점점 고조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훨씬 더 가중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의 군비 경쟁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는가. 북한은 금년도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핵을 구비하겠다.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초고금속 미사일을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될 겁니다. 중앙과 지방,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 이 혼돈의 시기, 이 갈등과 충돌의 시기에 제주가 스스로 평화의 섬이라고 규정을 한 것은 저는 대단히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 정신을 제주가 구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제주라는 이 조그만 공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제주를 잘 살펴보시면 이 제주는 러시아가 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이 이 지역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 나올 수 있는 이 아주 전략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과거에 우리가 19세기 구한말과 20세기 초에
그 독도라는 그 러시아가 남하할 때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억제할 수 있는 독도라는 전략적 공간하고 대단히 유사한 그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5년 이내 제주 바로 남쪽에 있는 이여도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국제 분쟁화하기 가장 쉬운 그다음 타겟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제주가 스스로 평화의 섬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라는 이 조그만 공간이 뭘 할 수 있을까 대체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보면 그 한 중요한 예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주변에 9개 나라와 분쟁 상태에 있고 갈등과 혼란과 이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지방자치 이 도시들과 그 지역들이 타국의 지역과 자치들과 서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독일에 대한 위협의식을 약화시키고 오늘날의 그 평화로운 유럽을 만드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가 저는 바로 그 전략적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의 질문은 과연 제주가 이렇게 훌륭한 그 자기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위한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자각해야겠다라는 총론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주희 지방자치행정연수원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를 홍콩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교자치로 출범이 됐는데 과연 지금 상태의 홍콩하고 경쟁이 어떻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범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굉장히 장벽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치권과 관련해서 자치계층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계층으로 해서 자치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 과연 줄어들었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계층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초의회가 없어져서 그 대신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 의견을 개진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은 자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보고하는 비효율주의가 약간 심화되지 않았나 옛날보다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치와 관련해서 특례가 아니라 도의회에 대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도의원을 3명으로 늘렸는데 그 늘린 부분 도의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회 역할을 강화한 것은 공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도의원을 늘리고 동시에 전문위원을 도입을 해서 의회의 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많은 의회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제주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 영어를 하게 됩니다. 제주는 관광 단지 아니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관광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또 관광 개발을 용이하게 보장을 하고 있고 이양을 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관광지는 수입이 전에 출발할 때보다 벌써 10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입의 증대는 굉장히 공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관광 산업에 돈으로 지원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많은 관광개발을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환경이 하게 되고 하게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되지만 또 환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은 환경 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발은 파괴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8분의 쭉 이야기를 특별자치를 보라보는 이제 외부의 시각이죠. 소회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양받은 사무가 한 4,600건.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지방 일괄 이양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괄 이양 이렇게 하니까 막 중앙정부가 많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600건이 안 됩니다. 그 법에서 이양하는 사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4,600건이 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온 거지요. 그렇게 자치의 영역, 소위 분권의 영역이 넓어졌고 그걸 가지고 한 그 성과로서가 재정과 보통 인구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재정은 한 1조 한 2, 3천억 규모에서 지금은 6조가 넘는 규모로 가는 거고요. 인구도 뭐 지방이 소멸한다. 인구가 없어져서 걱정인데 제주도는 50만에서 69만. 굉장히 많이 늘었. 그러나 아까 여기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특별자치를 안 하고 그냥 했으면 그만큼 안 했을까?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어쨌든 특별자치로 인해서 외형적인 이 양적 확대는 뭐 굉장히 우리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데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이 지적하듯 의문이 있다. 애초에 기대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은 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냥 간단히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뭐 고용부 이런 제주도 업무를 제주도에 다 이관시켜서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중앙부처가 권한을 줄 테니 잘해 보세요. 필요한 돈은 제주 계정에 담아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가 했던 일을 제주도가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갔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 신항만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주 신항만이 기재부가 고시를 했어요. 신항만 계획을 고시하면서 제주도에 항만 없이 못 먹고 사는 동네니까. 근데 그 고시한 예산은 제주계정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2조 9천억을 제주계정에서 조달하라는 이야기인데 제주계정은 지난 15년간 보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는 대략 140에서 50% 증가를 이렇게 쭉 합니다. 연간 한 10% 정도 쭉 증가했는데 우리 제주도는 40% 감소했어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200% 가까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시범이 주는 상실감이 제주도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도로는 국도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 자치경찰도 참 처음에 얼마나 잘한 겁니까? 생활 치안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제주도 경우에 자치경찰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민생 치안 부분들을 넣는 거죠. 그러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구대, 파출소라 불리는 지구대가 중요한 자치경찰의 업무 아니겠어요? 그럼 다 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제주청 안에, 제주경찰청 안에 자치경찰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자치경찰은 어떻게 돼요?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제주도 자치경찰은 경찰이 아니에요. 지방공무원이지. 제주도 자치경찰에 드는 예산은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지방비로 해야지. 그러면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뭐냐라는 의문을 제주도민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중앙정부적 차원의 수선이 이거 제주도가 법을 우리 국회의원 세 사람이 제주도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이 법을 자치경찰의 문제, 제주계정의 문제를 손볼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예산을 주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행안부가 모두 관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어쨌든 계획보다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많이 우리가 써서 마지막은 우리 8분께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만 중앙정부에게 또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정부, 의회 할 것 없이 제주도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요거 하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속에 이제 가졌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근데 이거는 칭찬보다 좀 요거 하나를 좀 고쳐고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제주 특별자치도만 인큐베이터 이론이었는데 그 전제는 중앙정부가 도와준다는 전제예요. 근데 역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 제주를 실패시켜야 분권이 확산 안 되는 거죠. 이런 전략도 일부는 있지 않냐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결국 제주도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권력은 주어지든 않습니다. 쟁취하는 겁니다. 자유도 주어지들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부도 정권 말기 가면 수도권 집중입니다. 통계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해요. 저는 지정학적으로 제주도가 지도를 놓고 보십시오. 인구 1000만 가까운 도시가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나면 2시간, 3시간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저는 미주나 유럽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이것만 제주도가 잘 활용하면 되니까 그러니 토지 이용 계획을 정말로 잘 세워야 했고 저는 예부 볼 때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 문제가 상당히 논란됐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전공량이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으로 최소한 제주도만으로 지금 특히 의원님 계시니까 외국인 토지 매입은 좀 제주만으로 좀 억제를 시키고 대신 100년 임차, 50년 임차 소유주는 대한민국으로 하되 그런 논리를 갖고 제주도가 외국의 자본에서 미국의 자본이나 중국의 자본이나 일본의 자본, 제주도 땅 살려면 금방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제주도민들이 그것과의 주민자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송 의원님도 계십니다. 주민자치에는 현재 법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범실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말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위임만 나도 안 되는 주민자치가 법적 성격이 뭡니까? 제가 그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설계해서 알아요. 문재인 정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왜 지방 주민자치가 탈락됐는가를 아마도 의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도 제주 주민들이 결국은 제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결국 주민주권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동 거지를 확실히 했으면은 또 여기에 그리고 외부 자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계속. 김일재 원장님. 네, 이제 앞으로 보완해야 될 방향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 양적 성장 4,600여 건 국가사무 지방 이양 제주 도민이 직접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는 넘어왔습니다. 과연 재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과연 제주도민이 필요한 업무가 넘어왔는가? 부담만 주고 재정은 뒷받침 안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과연 제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행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큰 흐름상 우리나라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부울경, 대구 경북 또는 세종 충청권 이렇게 큰 메가시티 내지 특별자치단체 신설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정치적 또는 행정적 또는 지역 주민, 언론 등에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는 데가 제주도, 강원도, 전북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차제에 이런 중요한 제주도 발전을 위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서 건의를 저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주와 또 전북, 강원도 이런 데가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 각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순관 위원장. 예,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국정 책임자들이 제2의 노무현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까 메가시티가 주목을 받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이 굉장히 쇠약해졌다 그럴까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음 정부는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말 선도적 국가성장, 선도적 국정관리의 요충지로 재인식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관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다른 지자체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게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권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는 인식의 재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그 환경보존 기여금 제도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관광하고 매칭시켜서 자체적인 재정 수입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좀 국가 관리의 선도적 요충지로서의 죄인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정부 시간하고 국회 시간은 너무 달라가지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해도 이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게 왜곡되고 뒤틀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제주도는 우리 여기 계시는 송재 의원님이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하시면서 국가균형에 대한 확실한 이론과 실무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자꾸 입법의 그 창구에 계시는 우리 송재 의원님을 잘 활용하고 또 요구하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법령으로서 셋업이 되도록 제도화되도록 그렇게 작용을 지역에서 좀 해주셨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도민과 함께 정말 품격 있는 제주도, 그리고 평화, 인권, 환경이라는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지금 제주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살려서 좋은 공동체적 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제주도를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인재 이사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가 아름다운 이유는 권력을 그리고 자유를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아니 실제로는 그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에 이번에 큰 걸음을 내딛었는데 보충성의 원리를 법제도에 넣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보충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순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주도는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구도심도 있고 새로운 또 관광지도 있고 해서 다양한데 그 보충성의 원리를 여기서 살려서 저는 궁극적으로 무슨 제주도가 돼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도지사를 거부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를 행정권만 주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만 문턱이 낮아졌지 사법경찰권도 돌려줘야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스테이트 같은 지방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말고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틀림이 없으니까 제주도부터 가자라는 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삼걸 사장님. 예. 마지막에 목표 방향성 부분도 얘기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이제 딱 예, 짧게. 그래서 제가 예. 어수를 것 같아서 우선 보안 개선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을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도와 중앙기관 그리고 우리 민간 전문가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평가라든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아까 김일재 그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할 것은 하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선할 부분은 이번에 2.0 우리 지방자치법이 바뀌었는데 다양성을 한번 추구하는 것을 여기 제주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만들면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가 일개청으로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 것뿐인데 사실은 제주도 도의 도정과 주민과의 관계,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의 하나의 선도적인 역할을 만들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식사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서귀포시, 제주시가 행정시가 되니까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실제 관광도시에서 역할이 안 된다. 또 주민 지방자치는 적을수록 소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의 기본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다양성으로서 제주자치도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조례로서 할 수 있고 우리 법령 법률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좀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은 결국 제주도 발전을 시키고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성을 봤을 때 제주도는 어떤 도시로 자리매김할 건가? 섬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도시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아까 홍콩이라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다 여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멜팅 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주도를 만들어야 된다, 방향을. 그러면은 제주도는 당연히 개방성이고 오픈이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은 아마 제주도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주도가 어떤 혁신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구성을 제주도 사람만이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중앙부처 사람들 할당해 와서 여기가 근무하도록 만들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공무원 만들 수 있고 공무원 만들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때 막 말 그대로 세계적인 도시로 세계적인 생각이 제주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제주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 면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예외를 확실히 둬서 처음에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듯이 우리 영리병원을 만들어 본다든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 문제를 완전히 현재의 교육 체계와 다른 것을 준다든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중앙에서도 확실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용재 단장님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럼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관련된 메가시티 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거는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고 우선적으로 저희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저희들도 이제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강소형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역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산업 특성, 또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인 자치 분권 이런 역사 이런 걸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몇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생각에 이제 제주도가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지역 주도의 지역 주도적인 독자적인 발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소형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데서도 나름 충분한 혁신 역량과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혁신 역량들을 앞으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메가시티나 초광역 협력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나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내오신다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지원하고 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도 지역 나름대로의 좀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만들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를 통해 갖고 그 지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그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의지가 반영된 새로운 혁신적인 좀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물론 독자적인 이런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에 좀 우리 이삼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정책의 전반적인 추진은 연계와 협력입니다. 물론 제주도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정책도 필요합니다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혹시 연계할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좀 바라보시면서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제주도, 전북, 강원도처럼 강소형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맞춤형으로 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대책반을 마련해서 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지역 발전 정책들은 이런 그 초강력 협력이라는 메가시티 말고도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 정책이라든가 또는 지역 특화 산업 발전 또는 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대학 발전과 대학의 유기와 관련돼 갖고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협업을 추구하고 있는 혁신 지역 RIS 지역 혁신 플랫폼 정책도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들을 좀 더 저희도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그 가능한 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해 주신다면은 저희 균형이나 자치분권 이런 데서 중앙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다. 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 송재 의원님께서 그동안 제주 개정에 이제 부족한 면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셨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뭐 좀 송 의원님을 비롯한 그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 제주 개정 예산안은 다른 어떤 예산안보다 많이 증폭된 안으로 일단 국회에 제안돼 있어서 좀 제주도의 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좀 덜어주고자 노력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 교수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주 평화의 섬 브랜드를 세계화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갈등과 충돌, 혼돈이 증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은, 특히 제주에 멀지 않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대단히 전략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라는 개념, 그 브랜드는 대단히 귀한 겁니다. 단순히 평화라는 것이 우리 미중 전략 경쟁, 남북 공존, 그다음에 비핵화, 그다음에 생태, 환경, 생명, 인권, 반인륜, 여성, 그리고 앞으로 신흥 산업과 안보에 있어서 윤리 문제라든가 세계적 표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이 제주가 그런 논의의 장이 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에 이르렀던 그 내용들을 마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주는 보니까 제주평화연구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주평화국제회의를 개최했고 감귤 보내기 등 남북관계 협력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제가 토론을 해서 이해했는데 그 제주 평화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통일연구원은 40명이라는데 남북관계 다룬데도 너무 힘들어서 다 커버를 못하는데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다뤄야 될 제주의 가장 대표적인 평화연구원이 불과 3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제주 평화의 섬 브랜드를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제주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높이고 그 부가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세계 평화 연구자들, 평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오고 싶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여들도록 그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시프리 같은 데인데 거기는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투자로 제주를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툰베리 같은 그 어린 환경주의자가 불러들여서 얼마든지 제주를 위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주목하겠죠. 예,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주의 평화의 섬 브랜드를 세계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주희 교수님.
그 제주가 향후 발전 계획을 또 수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되게 이제 값싸게 먹고, 값싸게 자고, 값싸게 놀고, 그다음에 즐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행정 시스템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개발이나 환경 보존을 하게 되면은 외지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자본에 의해서 제주도 주민들의 그 불이익이 증가되거나 그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역 개발이나 건강 개발이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우리가 좀 더 들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이렇게 시점에 와 있습니다. 8분의 토론자분들이 이렇게 다 주신 거에 우리가 다 크게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뭐냐, 지방정부라고 좀 제주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코펜하겐 시티를 갔는데 시죠, 시. 마중을 왔는데 마중 원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이렇게 돼 있어요. 코펜하겐시 외무장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로 치면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통상장관. 이런 모양이 좋잖아요. 참 느낌도 좋고 뭐 좀 뭔가 좀 책임감도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토론자분께서 그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셨는데 메가시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수도권만 너무 팽창하니 다른 수도권, 경제권을 수도권 규모로 하나 만들어 보자. 영남에 하나 만들고 호남에 하나 만들고 세종, 충청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균형 발전이 참 좋지 않겠냐. 굉장히 타당한 구상인데 제주, 강원, 전북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하니까 우리 특별자치법은 또 뭐 어떻게 그 위상이 어떻게 되나? 제주도로서는 더욱 가야 되는 게 남았는데 그 우리 오재일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와닿는 게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 제주의 경우는 한국의 분권 모델로 완성해 간다. 일본의 전제 조건이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그 뜻은 서울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안 할 테니까 제주도민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서 신청을 해달라, 제안을 해달라 그러는데 행안부나 어디 대통령위원회나 가면 제안한 게 없어요. 단장님 뭐 제안 받으시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학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주도가 쟁취하고 울면서 달라고 자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제주도가 좀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의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 이제 15년인데 이 특별자치 15년의 공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가 한국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서 향도로서 이렇게 자리 잡도록 제주도도 자구 노력, 자존의 노력을 하고 중앙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선도 모델로서 지원하고 여기 계신 모두가 또 힘을 합쳐서 제주의 친구로서 지원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한국 지방자치학회 축의 가을철 국제학술대회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 제주특별자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일상으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기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